안녕하세요. 저는 자퇴한 지 13년 된 조소담이라고 하고요. 더페이스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잘 들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.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선생님이 어떤 요구하는 뭔가 부당하거나 말이 안 되는 규율들이 있었거든요. 지금 요즘에 스쿨미투 얘기 나오면서 학교 내 페미니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때는 13년 전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저도 비슷한 거 겪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사과를 못 받았고 학교 내에서 찍혔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13년 전인데도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가 지나갔거든요. 근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걸 학교 내에서 바꾸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 사이에 나도 같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학교에 적응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학교에 적응하기 싫어서 나왔어요. 학교 자퇴할 때 제가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엄청난 계획서를 썼거든요. 나는 앞으로 2년 동안 이러면서 거의 연간 계획, 3개월 계획 이것도 아니고 한 2, 3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트를 제출을 했어요. 저희 어머니가 또 학교 교직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나간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의 큰 반대에 부딪혔었죠. 근데 그 노트를 제출하고 나는 이런 루틴에 따라 살겠다 해가지고 막 혼자서 공부할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제출하고 막 스케줄러를 쓰고 이랬어요. 근데 그 부질없는 짓이었죠. 자퇴가 저한테 굉장히 유쾌하거나 해방되는 경험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갈 곳이 좀 없어진 느낌이었고 그 낮에 마을버스를 타잖아요. 그러면 그게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교복을 안 입고 있는 때가 이제 버스를 탄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는 일이더라고요. 동네에서 이제 청소년입니다 하고 교통카드 찍고 올라타면 버스기사 아저씨부터 이제 저를 견제하는 거죠. 왜 지금 이 시간에 돌아다녀?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처음에는 자퇴를 한다는 게 그냥 내가 그냥 혼자 공부해서 하면 되지,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약간 자유롭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약간 외롭고 그런 게 저는 더 컸던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자퇴하고 나서 막 혼자 늦게까지 자고 자괴감에 휩싸여 있고 이럴 때는 힘들었거든요. 그 부모님한테도 뭔가 증명해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이 엄청 있었어요. 그걸 증명하지 못하니까 자퇴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자처럼 사네? 라고 스스로 막 엄청 다그쳤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좀 자도 되잖아요. 아니 맨날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고 했으면 좀 뭐 한 오후 2시까지 자고 할 수도 있는데 자퇴했으니까. 근데 그걸 스스로 너무 용납을 못했던 게 있었고 그 시기에는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렇다고 후회를 하진 않았어요. 자퇴라는 선택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제 인생의 방향을 돌려본 선택이었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구나. 내가 원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구나 라는 그 감각을 처음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어떤 다른 일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되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. 내가 이거를 하는 건 내 선택이고 내 맘이다. 그 다음에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자괴감도 들겠지만 결국 내가 책임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홀가분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학교에서는 그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걸로 뭐 자퇴를 했다는 걸로 차별받은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인턴 할 때 그 비공개 면접 같은 거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다 좋은데 너 왜 검정고시를 봤니? 뭐 어디가 아팠니? 사정이 있었니? 물어보는 거예요. 그걸 왜 물어보냐고요. 알아서 뭐. 근데 그게 어떤 혹시라도 모를 뭔가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인성의 결격사유나 이런 게 있을까봐 그걸 물어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엄청 받았거든요. 그래서 기분이 나빴죠.
자퇴를 안 했어도 저는 잘 학교에서 있었겠지만 뭔가 제 안에 뭔가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. 어디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, 지금은. 근데 그때 만약에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꺾이고 타협하고 그리고 타협해야 내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. 물론 언젠가 다른 경험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 경험이 지금도 어디 가서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저의 일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. 저희 회사에 계신 분이 있거든요. 그분은 중학교 때 자퇴를 했고 본인의 커리어를 엄청나게 멋있게 설계를 해서 계속 일을 해오고 계세요.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줄은 당연히 몰랐겠죠. 그냥 자기 인생에서 뭔가 결정하는 힘이라는 걸 경험을 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살아가니까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. 제 옆에서 볼 땐 되게 멋있거든요. 그리고 제 주변에는 제 눈에 보이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사실 막 학교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선택이 본인한테 필요하면 하시되 그게 어쨌건 선택이니까 뭔가 따라오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겪어야 되는 과정들도 있을 거고. 근데 안에 있어도 힘들 수 있고 밖에 있어도 힘들 수 있고 안에 있어도 그냥 잘 살 수도 있고 밖에 있어도 잘 살 수 있거든요.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면 되니까 원하는 선택이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. 자페이스는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장면을 마주할 수 있게 해준다.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누군가랑 제대로 눈을 맞추거나 하는 게 생각해보시면 일주일 동안 나랑 제대로 눈 마주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지? 어떤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지?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넓은 범위가 아니거든요. 생각보다. 근데 그 범위 밖에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항상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보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랑 내 삶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뭔가 알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자페이스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환멸과 세상에 대한 애정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고 그런 것 같다라고 해요. 저도 애정과 환멸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둘을 같이 채워주면서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마지막으로 자페이스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그 어느 시기든 상관없이 그게 10대든 20대든 뭐 지금 저의 시기든 상관없이 본인 목소리, 내면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목소리에서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고 밖에 있는 다른 데서 들리는 말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. 근데 그런 말들은 안 들으셔도 남의 말보다 내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좀 더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자퇴해도 성공할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? 세상에 저를 성공의 키워드 준다고요? 네. 그 잘못된 선택인 것 같은데요? 아까 성공에 대한 이제 부모님이 기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그거랑 이제 성공한 자퇴생은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퇴에 성공하시면 성공한 자퇴생이 되는 겁니다.